안녕하세요. 진우노보법인입니다. 요즘같이 좀 어려운 시기예요.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직원들 상여금을 좀 반납받거나 임금을 삭감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. 이럴 때 직원들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그 정확한 절차,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. 오늘은 바로 그 점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올바른 절차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, 임금이나 상여금에 대한 그 지급 청구권 있잖아요. 그게 이미 발생했는지 아니면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지,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동의 절차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. 이 기준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지급 청구권 발생 시점이라 그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직원이 이제 이 돈 받을 권리가 있다. 이렇게 딱 확정된 시점, 이걸 말씀하시는 거군요. 예를 들면 뭐 월급날이 이미 지났다거나 아니면 보너스 지급 조건이 다 충족됐다거나 뭐 그런 상태요? 네, 정확합니다. 바로 그 시점이죠. 그러니까 근로자가 이제 이건 내 돈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주장할 권리가 생긴 바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요. 이미 발생한 임금을 조정하는 거랑 또 앞으로 발생할 임금을 조정하는 거에 법적인 요건이 완전히 나뉩니다.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 거죠. 음, 그럼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보죠. 이미 지급이 됐거나 아니면 뭐 지급일이 정말 코앞이라서 받을 권리가 생긴 상여금을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직원들한테 좀 반납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상황이요.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자, 이 경우에는요, 이미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재산권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 임금 채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 근로자 한 명 한 명의 자발적이고 명확한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. 여기서 핵심은 정말 자발적이라는 점이에요. 어떤 형태의 압력이나 뭐 강요 이런 게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.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이런 집단적인 동의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. 효력이 없어요. 각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동의한다. 이 명확한 서면 증거가 꼭 있어야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미 받을 권리가 생긴 돈은 거의 뭐 개인 재산이나 마찬가지니까 뭐 노조나 다수결 같은 집단 동의가 아니라 개개인의 명확한 그것도 서면 동의서가 필수다. 이 말씀이시군요. 혹시 만약 이걸 어기고 그냥 개별 동의 없이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? 법적으로요?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직원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반납에 동의했다고 쳐도요.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 때는 이 반납한 금액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? 네, 만약에 개별적인 그 서면 동의 없이 반납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법적으로 그냥 체불임금이 되어버립니다. 그럼 회사는 당연히 그 돈을 돌려줘야 하고요. 심지어 이연 20%라는 굉장히 높은 지연이자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설령 근로자가 완전히 자발적으로 그 반납에 동의를 했더라도요. 그 반납한 금액, 그거는 원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는 이걸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합니다. 반납했다고 해서 평균 임금 계산에서 빠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이 점을 정말 많이들 강조하시더라고요. 이야, 그렇군요. 자발적으로 반납했어도 평균 임금엔 그대로 포함된다니? 이건 정말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네요. 그럼 반대로요.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, 그러니까 앞으로 지급될 미래의 임금이나 상여금, 이걸 좀 삭감하거나 지급 조건을 바꾸는 경우요. 이건 절차가 다른가요? 네,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. 이건 과거의 채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. 미래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행위거든요. 만약 이 변경이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,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불이익 변경이라고 부르는데요. 여기에 해당한다면 이때는 집단적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.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서요.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만약 노동조합이 없다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인 의사결정, 즉 회의 방식에 따른 동의를 얻어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겁니다. 아하, 집단적 동의, 그러니까 노조나 아니면 전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취업 규칙을 바꾸면 된다. 이런 거군요.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. 만약에 상여금 지급 같은 조건이 취업 규칙에도 있지만 직원 개개인이랑 맺은 근로계약서에도 딱 명시가 되어 있다면요. 이럴 때는 취업 규칙 변경만으로도 괜찮은 걸까요?
아니면 뭔가 더 필요한 건가요? 입니다. 바로 그 점이 실무에서 종종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인데요. 만약에 급여나 상여금 조건이 취업규칙 외에 개별 근로계약서에도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그 근로계약의 조건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요. 판례는 보통 그 근로계약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따르는 거죠. 따라서 집단적 동의를 얻어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계약서 상에 있는 그 유리한 조건 변경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임금 조정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개별 근로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. 네,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. 결국 핵심은 지급 청구권 발생 여부 이거네요. 이미 받을 권리가 생긴 임금이나 상여금을 반납받는 건 개별 근로자의 명확한 서면 동의 이게 필수적이고 이걸 어기면 체불임금 문제까지 생긴다는 점.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반납했어도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 임금에는 포함된다는 거였고요. 반면에 앞으로 지급될 임금이나 상여금을 삭감하는 건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집단적 동의가 필요한데 이때도 혹시 모르니 개별 근로계약서에 더 유리한 조건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. 이런 말씀이시죠? 네, 정확하게 요약하셨습니다. 임금이나 상여금을 조정해야 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요. 반드시 이 지급 청구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명확히 구분하고 또 법정 요건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. 이것이 결국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